11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남북 두 정상의 대화에서 북측의 교통 상황과 고속열차가 언급돼 남북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서해와 접경 지역에 구축하는 3대 경제 벨트가 핵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파격 행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경을 제안하는가 하면 대통령님이라는 한층 존중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을 가진 지 11년 만의 만남이면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건 1954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입니다. 이날 두 정상의 첫 만남부터 만찬까지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오전 9시 29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분계선까지 나와 감동적이었다고 인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온 것은 위원장님의 아주 큰 용단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판문점 남측 지역 판문점 광장에서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측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전 10시 15분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으로 이동한 두 정상은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남북 평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 번영, 북남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전 정상회담은 오전 11시 45분까지 10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각자 오찬과 휴식을 취한 양 정상은 기념식수로 오후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일정이 약 5시간 만에 시작된 건 오전 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오후 회담 전략을 짜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평화의 집으로 돌아간 두 정상은 오후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금 뒤 평화의 집 3층 연회장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참석합니다. 사상 첫 남북 부부 동반 만남이 성사되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에서 고속열차를 언급해 앞으로 남북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북한 교통부문의 개발은 남북한을 넘어 국제 차원에서 거론되어 온 문제인데요.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운송로 구축의 꿈도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측의 교통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면서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불비는 북한의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교통 분야 인프라는 시설 면에서 많이 낙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이 올 초 내놓은 북한 교통 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의 경우 총 연장은 북한이 남한보다 2배가량 길지만 시설인 후에 운행 속도는 평균 시속 30에서 4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의 총 연장은 북한이 남한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은 남북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어감에 따라 보고서에서 교통인프라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현재 1조 6천억 원 수준인 남북협력기금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복권, 통일통장,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등을 통한 기금 마련도 아이디어로 제시됐습니다. 국제 차원에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이나 원조 등 양어성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최우선 과제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의 동의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경우 실제 북한에 대한 차관이 이뤄지기까지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급물살을 타면서 경제협력의 물꼬도 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H 형태로 개발하는 3대 경제벨트가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서해 접경 지역을 잇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따라 그리면 알파벳 H 모양이 된다고 해서 H벨트라고도 불립니다. 북한과 협의 없인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이라 신경제지도가 발표됐을 당시 뜬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경제지도는 동서해와 접경 지역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동쪽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 원산, 청진, 나선을 개발한 뒤 남측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 자원 벨트, 서쪽에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 신우주를 연결하는 해안산업물류교통 벨트, 동서를 잇는 축으로는 DMZ 환경관광벨트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경제지도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 확대와 산업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 에너지 자원벨트가 구축되면 북한 지하자원 개발은 물론 러시아 천연가스 원유를 한반도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서해 산업물류벨트에는 개성공단 사업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2년 만에 재가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나아가 경의선과 같은 철도 노선을 대륙으로 이어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도 가능합니다.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을 시작점으로 금강산과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사업, DMZ 일대를 생태 및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영역이 한반도 전체로 확장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신경제지도가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처음 손을 맞잡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에게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월경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첫 악수를 하며 남측으로 오셨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는 깜짝 제안을 하며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흔쾌히 김 위원장의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10초간 월경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으로 오가는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파격적인 장면은 계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북측 수행원을 소개하는 도중 리명수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문 대통령이 다가가자 손을 올려 경례했습니다.
북한군 수뇌부가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경례한 것으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남한에서 사용된 호칭으로 공식 호칭인 대통령보다 한층 더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남북 경협 테마주로 꼽힌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회담엔 경제협력 관련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하락하던 종목들은 물론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설주 등도 오히려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마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증시 자체의 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으로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아졌지만 남북 경협 테마주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리막을 걸었던 이화공영, 남광토건 등은 물론 북한 인프라 건설의 수혜가 예상되던 현대건설 등 건설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신원, 좋은 사람들 등 일부 개성공단 입주사의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회담 전의 고점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최근 마그네슘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가 전 세계에서 북한에 가장 많이 묻혀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그네슘 재련 공장을 위탁 운용하는 포스코엠텍의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던 남북경협 테마주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경제협력 관련 논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경제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혜를 예측하기 어려운 테마주보다는 우리 증시의 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게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단기간에 뭐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테마 이런 거보다는 좀 좀 마켓 자체 밸류에이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해서 대형주 쪽으로 사실은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일부 해소되면서 우리 증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인한 지수 상승으로 대형주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약 3,969억 원어치를,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6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이 총 1,646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11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오늘 하루 한반도와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뉴스를 접한 시민들도 저마다의 목소리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민과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나눈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엔 평화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있었는데요. 보는 순간 너무 가슴 벅차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평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뉴스 봤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악수하는 거 보고 나왔는데 앞으로 좀 서로 대화 채널이 터져서 많이 좀 평화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유학생이라 이제 트럼프랑 북쪽하고 미국하고 만나서 정상회담 하는 것도 되게 미국 내에서는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어져서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서울광장은 인근 지역 직장인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광장엔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보기 위해 잠시 일손을 놓고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온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전광판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담기자 시민들은 집중하며 눈을 떼지 못했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와 남북 정상에게 전하는 말을 적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선 킨텍스에 꾸려진 프레스룸엔 국내 취재진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카메룬, 나이지리아와 같은 40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 취재진들이 찾아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정상회담과 비교해볼 때 이번 취재진의 규모는 3,000명에 달해 2배 이상이며 외신의 경우 184개가 넘는 매체에서 찾아왔습니다.
CNN, BBC 등은 남북 정상회담 뉴스를 실시간 송고하고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의 대문은 관련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외신 기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전 세계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오늘 우리 시민들과 현장에 함께한 세계인들은 모두 평화를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약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것에 대해 엘리엇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보통주 661만 주, 우선주 193만 주 등 총 854만 주를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3% 수준으로 현대차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2004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은 2014년 이후 이어온 주주가치 재고 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소각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압박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은 사나흘 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엘리엇이 등장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검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국내 주식 전 종목을 공개하는 등 투자 내역 공개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18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투자 내역 확대 공개는 국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영역에서 모두 이뤄집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국내 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 주식 전 종목을 공개합니다. 해외 주식은 투자 전 종목을 공개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태에서처럼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산하 세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금 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홍역을 치렀던 IT 글로벌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인텔은 26일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9% 오른 16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내 시장 예상치 151억 달러를 훌쩍 웃도는 겁니다. 주당 손익도 0.87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 뛰어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인텔은 컴퓨터 반도체 칩에서 해킹 취약점이 수년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인 AMD도 인텔과 나란히 해킹 취약성 논란에 직면했으나 1분기 매출은 40% 증가한 16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휘말렸다는 논란으로 지난 1월 의회에 불려나가기도 했으나 지난 25일 발표한 1분기 매출이 6억 5,500만 달러에 달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의 60%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3% 떨어졌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건 지난해 9월 초 이후 33주 만에 처음입니다. 이디야 커피는 국내 커피 전문점으로는 처음으로 2,500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 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낮아집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